세계 에너지 수송의 가장 중요한 길목,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지금 이곳에 그야말로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의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국제 해운 질서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야 하는 우리 선박들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지정학적 파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0억 원. 이게 바로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한 척당 요구하고 있는 통행료입니다. 미화로 따지면 최대 2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내라는 요구를 넘어서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국제 해상 운송의 기본 규칙, 그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지정학적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제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었던 이 국제 해협이 이제는 이란의 통제 아래 있는 일종의 해상 검문소처럼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입이나 수출입 물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 에너지 안보 전체에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지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이번 조치가 그냥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전시 상황에 준하는 자위권 행사라는 이란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건 한국을 향한 단순한 경고라기보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란이 내건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선박은 이란 정부 그리고 군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은 아예 통과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과를 원하는 한국 선박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국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요구한 선박 정보를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넘겨준다고 해서 과연 안전 통항이 보장될 것인지 불확실하고요. 또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26. 이게 바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이 묶여있는 우리 국적 선박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로 인해서 이 사태는 더 이상 추상적인 외교 분쟁이 아니라 26척의 물류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린 아주 구체적이고 시급한 현실의 문제가 된 거죠. 이 문제는 이제 한국과 이란 두 나라만의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48시간 안에 해협을 무조건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력망이나 수처리 시설 같은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죠. 이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최고 수위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 선택까지 거론하면서 강경하게 나서는 가운데 G7이나 한국 같은 우방국들도 이란의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대응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이란이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국제적인 압박에 맞서서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투기 세력들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건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좀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도 속에서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이 고차원 방정식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이란이 한국을 비적대국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순적인 접근법 때문에 한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과의 실리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상황이야말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도 외교 방정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억 원의 통행료라는 전례 없는 요구.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긴장이 가득한 바다 위에서 과연 우리 선박들은 다시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외교 당국의 다음 한 수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